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인 걸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반, 2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인상이 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라는 거죠. 한국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3.5라고 하지만 시중금리는요. 그 이상을 뛰어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꽤나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6월달에 금리를 인상하냐 안 하냐도 말이 많지만 6월달에 금리 안 올리면 어떻게 된다? 7월달에 올린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2023년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언론들은 특히나 한국에 있는 내부 언론들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2023년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다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기준금리를 이제 안 올릴 것처럼 얘기하죠.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5.5가 되고 5.75가 되는데도 한국은 안 올릴 수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 8월인가 9월달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맞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됐을까요? 나락골이 왜 이럴까요? 나락골이 이런 데는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 걸까요? 어디에서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한국은 더 이상 대중 무역 흑자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리오퍼닝 어쩌고 얘기하면서 대개 경제가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낮았지만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서 한국의 경제가 괜찮아질 것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반기도 불투명하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 2023년 시작하기 전만 해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2.5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전망 수치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1.4까지. 또 다른 일각에서는 1.3도 얘기합니다. 노무라 같은 데서는 0%대 얘기하기도 하고요. 2024년은 마이너스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내려간 걸까요?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많이 안 좋아진다, 많이 심각해진다,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심각할지, 얼마나 안 좋을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간 삶이 끔찍할 거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참 걱정스럽죠. 염려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저런 고민들, 걱정들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진다. 점점 더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금리를 2023년에 내릴 그런 기미 자체가 안 보입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계속 인상한다고 하죠. 저게 뭔가 싶은 거죠. 다른 나라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2023년 8월 9월쯤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개수작을 부립니다. 미친 거죠. 한국의 경제를 스스로 망가뜨리려고 지금 한국 경제의 추경호나 아니면은 누굽니까? 이창용 같은 이가 일부러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서 공기업들, 알짜 기업들을 민영화시켜가지고 대기업들에게 상납하고 자기들은 정관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대한 개수작 때문에 지금 저런 일들을 벌이는 거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꽤 많은 일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 지금은 연체도 없다는데 이러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많이 삭막하고 암담합니다. 지금 경기대응 완충자본 2024년 5월 시행으로 서서히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다.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심상치 않은지는 명심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뭐가 이러냐? 앞으로 어떻게 될리고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죠. 한국은행은 벌써 3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쯤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국은 6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쉽게 금리를 낮추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쉽게 금리를 낮추고 금세 다시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를 사람들이 바랄 겁니다.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그런 기대가 금방 실현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한국의 그 시장에서 실질적인 금리 자체가 뭐 많이 낮아질 거다라고 기대하면 큰 거 다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크고 작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뉴스가 안 나온다고 상황이 괜찮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언론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싸다고. 삼성전자 지금 사라고. 지금이라도 사서 들어가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막장입니다. 어쩌다가 저 모양까지 된 걸까?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 대혼돈, 고통들을 겪게 될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저 말도 안 되는 현재의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금리가 저렇게 미친듯이 오르는데 괜찮다? 별일 없다? 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대까지 내려갔는데 우리 집 사볼까? 삼성전자 8만원 간다는데 다시 9만원 간다는데 연말에 주가 3천 간다는데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들이 곧 맞이하게 될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인식을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집값이 오른다고요? 미친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주식이 오른다고요? 코인이 올라간다고요? 그런 얘기 듣고 그런 얘기에 취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다 뺏깁니다. 작살난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경제위기 신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더 나은 자세로, 더 조심하면서, 더 두려움과 더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고 겁이 나서 밤잠을 설쳐야 되는 게 지금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까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다 뺏깁니다. 살아간 삶이 쉽다, 별일 없다, 우습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그냥 개판됩니다. 무서운 얘기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점점 개인화되니까 남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 그런 거지 실제로 남의 사정,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꽤 안 좋다, 꽤 심각하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너지는 기업들이 속출할 겁니다. 에이 그럴 리 없다. 지금 뭐 연봉 1억 받고 연봉 2억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쓰레기들입니다. 개쓰레기들이 많죠. 지금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조차 1.3%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월이잖아요. 6월달에 경제 성장률을 1.3%로 내리면 나중에 9월 되고 10월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0%대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앞으로 꽤 어렵다.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경기 불황에 고물가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안 올릴 수 없는 거죠.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금리를 내릴 궁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 경제를 그냥 놔버리겠다라고 작정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번 시즌에 앞으로 닥칠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많은 충격들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가요 2600요 2600이 아니라 600, 700, 800을 걱정해야 될 것이고요. 부동산은 지금 가격에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을 걱정해야 될 겁니다. 에이 그럴 리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암담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점점 얘기하는 횟수를 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말 계속하면 입만 아프니까요. 그러는 것보다 그냥 혼자 조용히 뉴스 보고 이래저래 살아가는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만 인상을 종결했다 그러고 연내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설치되는 모습이 뭐다? 한국을 지금 현재 컨트롤하고 있는 경제나 정치의 리더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망가뜨려서 하루빨리 자기들이 해먹을 국리 배명령하고 헤쳐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물가가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전혀 아닙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서 민간 부채는 더 늘어나고 연체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정부는 지금 현재 더욱더 경제를 한국의 경제 상황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신문이나 TV나 보면 참 조용하죠.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더 암담하고 암울하고 더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정치판에서는 한국 경제를 더 괜찮게 만들어 갈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만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는 건 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정부, 지금의 경제 리더들이 더 개판이고 더 막장이라서 저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쉽사리 금방 한국의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동산 연끌러들이 망가질 게 걱정이 되어도 한국 또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따라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고 말이죠. 어떻게든 살아남을 국리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